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블렌딩이라는 책에 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블로그 문을 열자, 두 번째 파트 2에선 블로그 틀 잡기, 세 번째 파트 3에선 나만의 블로그 스타일링, 네 번째 파트 4에선 블로그 콘텐츠 채우기, 파트 5에서 블로그 포스팅 업그레이드, 파트 6에선 블로그 알리기, 파트 7에선 블로그로 이렇게 총 7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은 위키북스에서 만든 책이고요. 지은 이는 성창열, 이해강 두 분이 공동 저서로 지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블로그 문을 열자 편에서는 블로그를 알고 시작하자, 또 블로그의 용어, 개념, 블로그의 유형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카테고리를 정하고 시작하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뤄졌고요. 또 파트 2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및 블로그를 생성하는 법이라든지, 나만의 블로그 타이틀을 꾸민다든지, 또 위젯을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또 파트 3에선 나만의 블로그 스타일링, 나만의 로고를 만드는 거, 썸네일 만드는 거, 효과적인 카테고리를 정리하는 거, 프롤로그 만들기, 또 스마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서술했고요. 파트 4에서는 블로그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나는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지형 블로그냐, 아니면 텍스트형이냐, 비디오형이냐, 아이디어 및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서 글들을 펴낼 건지에 대한 부분도 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파트 5에서는 블로그 포스팅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매력적인 포스팅이 무엇이냐, 글쓰기에 필요한 사진 촬영의 노하우라든지, 또 이미지 후 보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 또 다른 주제와 스토리텔링 하는 거, 또 키워드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파트 6에서는 블로그 알리기, 내 블로그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 또 검색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파트 7에서는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지 검색 누락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또 카드 뷰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블로그 블렌딩이라는 책에 제가 몇 가지 아주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7페이지입니다. 쓰고 싶은 글의 주제를 정했다면 네이버 블로그 홈에 있는 주제 카테고리를 보고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나중에 실제로 포스팅할 때 주제 분류에 따라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블로그 성향이 분류된다. 만약 IT, 컴퓨터 주제를 주로 다룬다면 해당 주제로 글을 적었을 때 검색 상단에 노출될 확률이 커진다. 다시 얘기하면 평소에 자주 쓰지 않던 주제 카테고리로 글을 작성했을 때는 노출될 확률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주제로 블로그를 최적화하려면 하나의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블로그 글을 발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글을 쓸 때 어떤 카테고리에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양을 이렇게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블로그에서 이야기하는 최적화라는 어떤 그런 것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에 글을 발행하실 때 카테고리에 집중하셔서 예를 들면 내가 요리에 대한 카테고리인데 거기에다가 책을 읽은 것을 쓴다든지, 책에 관련된 카테고리인데 다른 글을 쓴다든지, 또 엉뚱한 주제하고 다른 그런 글들을 쓸 때 검색에서 누락이 될 수 있고 또 저품질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8페이지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스토리이다. 주제를 선정하고 서론과 본론, 결론을 확실하게 정의하고 글을 작성한다. 이렇게 주제를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글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가 많으므로 작성하기 전 확실하게 주제를 정의한다. 아무리 글에 좋은 내용이라도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모티콘 등에 눈이 먼저 가게 된다. 그래서 촬영한 사진은 사람들이 보기 편한 사이즈로 편집하고 가공한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거는 글의 스토리, 주제를 선정하고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정확하게 내놓고 글을 써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글을 쓰다가 보면 다른 쪽으로 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의 주제를 정해놓고 쓰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군데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는 시즌성 컨텐츠란 계절별, 시기별로 많이 검색되는 컨텐츠를 의미한다. 겨울이 되면 스키를 많이 검색하고 여름이 되면 수영복이 많이 검색할 것이다. 네이버 트렌드라는 툴을 활용해서 스키라고 검색하면 겨울이 되었을 때 검색량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절 외에도 크리스마스, 입학 등 특정 시즌에 많이 검색되는 단어를 활용하자. 여러분, 시즌성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하는 블로거인데, 예를 들어 겨울에 스키가 많이 검색된다고 그래서 스키를 그냥 집어넣는다고 하면 글쓰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시즌별로 시즌성 컨텐츠를 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요리 블로그라면 내가 스키장에 가서 해먹을 어묵탕이라든지 스키장에서 해먹을 요리라든지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텔링하면 사람들에게 시즌성 컨텐츠도 발행을 할 수 있고 검색량도 많이 늘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글을 발행을 했는데 나만 보려고 글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계절별로, 또 이슈별로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를 많이 쓰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한다면 우리 블로그에 또 유입량이 많아지고 또 검색량도 이렇게 많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검색이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검색 등록 승인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블로그를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블로그 포스팅을 활용하는 것이다. 제목과 본문 속에 의도적으로 블로그의 이름을 넣어 블로그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이 뜰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검색 상단을 본인의 블로그로 가득 채울 때까지 포스팅 제목과 본문 속에서 블로그 이름을 꼭 넣어서 작성하자. 여러분, 저도 시크릿 노트, 또 제가 발행하고 있는 SNS 알면 번다, 이런 유튜버, 이런 키워드를 저도 이렇게 해시태그로 작성을 해서 또 글 가운데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블로그가 네이버에 바로 검색이 안 되더라도 그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발행하는 글 속에 우리가 원하는 해시태그, 저 같으면 시크릿 노트와 SNS 알면 번다 라는 그 해시태그를 의도적으로 넣어서 사람들에게 블로그 브랜딩을 만드는 거죠. 그 검색어 SNS 알면 번다, 또 시크릿 노트라고 쳤을 때 제가 블로그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검색어를 심고 한다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메인에서도 검색을 하면 우리 글들이 바로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블로그 블렌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가장 좋은 부분들, 또 제가 볼 때 제 주관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진짜 이 책은 블로그를 통해 본인 회사를 브랜딩하고 싶은 사람들, 또 블로그의 방향을 잡고 싶은 사람들,
또 블로그 블렌딩을 하기 위해 틀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